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누가 환자인가?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며칠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숟가락을 삼키고 병원에서 탈출한 김길수, 도주 사흘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은 괜히 울리는 공매도 금지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꼽혀왔는데요. 금지 첫날인 오늘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7% 이상 급등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총선용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꾸 무슨 정치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시장 조치지 않습니까? 불법이 어떤 보편화돼 있는 장이고 개인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강하게 갖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극소수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사형구형의 세 사람 되고파.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교화돼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정 씨가 양극성 충동 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트랙, 찰칵, 규제 자율화 물음표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 이걸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자율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인데요. 3,851명이 참여해서 약 85%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촬영음 설정 표준화는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규제고 별도의 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입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입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찍으면서 11월이 맞나 싶었던 게 며칠 전인데 곧바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강원 태백, 중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등의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적으로 1도에서 12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포근한 날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지는데요.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트랙, 한국 최초 황금 장갑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입니다.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는데요. 2루수, 3루수, 유격수까지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선수로 인정받은 겁니다. 김하성의 활약은 아시아 출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내야수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깬 것이라서 더욱 값집니다. 자,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곧바로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 달리겠습니다.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doctor? 저한테 영어를 했어요. 영어를. 엄청 섭섭했어요. 네. 너는 외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까. 네, 5시의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서 만나는 새로운 얼굴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주제와 오늘 딱 맞는 뭐 당의 혁신, 젊은 정치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네, 이야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마음 아픈 환자 그리고 엉뚱한 처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의 강연장까지 갔는데 정작 두 사람 거리가 좀 더 멀어진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호칭부터 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the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사실 우리 이유원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Please be on our side and speak in the same language as we do. Speak in the language of democracy with us, please. I said please.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를 잘하네요. 유학파답게. 자, 그런데 이제 내용만 보면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도 있고 이른바 환자 설전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고쳐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서울에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유한 위원장과의 대화를 좀 거부를 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내가 의사다.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를 또 겨냥을 한 것이죠. 두 사람이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화법이 예. 비율을 굉장히 잘 써요. 예. 그리고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는 좀 다르죠. 네.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분명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라. 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텐데 이제 비유라는 것이 근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자칫 대통령을 환자로 연상시킬 예. 수 있을 듯한 그러한 발언들은 국민이나 당원들이 듣기에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을 연상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의도는 겁니까? 아니었을 텐데 어. 듣는 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결국에는 대통령을 연상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한데 저는 이 전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지난 주말처럼 이 전 대표가 그렇게 불편한 말씀하시면서 굳이 응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떤 비유나 은유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신 거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당의 일이긴 하지만. 일단 뭐 인유한 위원장이랑 네. 이준석 대표 둘만 놓고 보면 저는 이번 회동에서 이준석 대표가 더 실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뭐 그 어쨌건 순천 사람인데 네. 굳이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예. 그리고 사실 부산까지 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네.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인유한이 해야 될 일이, 인유한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이준석 대표 찾아가는 일이었을까 아. 하는 의문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남이 설사성사되었다 손 치더라도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고 최수근 상병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수사 외압은 없었는지를 좀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동의가 잘 안 되는 홍범도 장군 지우기와 관련돼서 기조 변화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막 이준석 꽁무니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유한 위원장에게는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걸로 득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에 어떤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갈 때가 아니다. 더 그렇죠.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있다. 네.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 이것이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는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또 신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뭐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엉뚱한 사람에게 뭐 약 먹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억지 봉합쇼는 그만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이제 봉합 합쳐질 생각이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또 천하용인의 또 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신당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요즘 많이 받고요. 예. 중간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죠? 곤란합니다. 근데 네. 일각에서는 벼랑 끝 전술이다, 예. 뭐 창당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예. 이런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당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좀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의 대통령 선거 시절에 울산에서의 회동도 아마 기억하실 테고요. 네. 결국에는 봉합됐었지만 또다시 윤리위 징계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를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뢰 관계가 많이 깨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창당을 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을 쌓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당이 좀 바꿔달라,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 바뀌어달라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들 아닐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당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가능성은 낮게 보시지만 뭐 어떻게 같이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네. 아직 창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말씀했던 책임 윤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저 당 지도부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는 모두가 다 같이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로서는 창당에 대한 명분 없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물론 이제 공천 학살이라든지 예.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명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당 안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 쓴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전 대표 본인은 뭐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를 좀 지켜보겠다. 뭐 변화가 없다면 다른 길 모색하는 건 뭐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저희가 뭐 미스터 린튼 이렇게 호칭한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치권에서는 너무 인 위원장이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그 특별 귀한 한국 국정인데 조금 기분 나쁜 발언 아니냐, 좀 일종의 선을 넘은 차별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두 분 다 좀 비슷하게 지적하십니까? 뭐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별로 예. 안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천에서 나고 자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인으로 스스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실 외국인이자라 하고는 네. 것은 그냥 이준석 대표가 그간 보여줬던 싸가지 없음 이런 거랑 다른 차원으로 타인을 좀 모욕하는 것이어서 저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용태 전 최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용태 전 최고는 이준석 대표가 창당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임 윤리 관점에서 당을 네. 이끌고 국민들께 같이 신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용인이지만 네. 나가기도 어렵고 네. 창당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토크를 주도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인 위원장이 아무튼 뭐 좀 동분서주를 하고 있고 지금 2호 혁신안까지 나왔는데 아까도 뭐 공천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뭐 영남, 삼선 중진들 희생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뭐 직접 전화까지 돌리고 있다고 하죠.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제 머릿속에는 뭐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그 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이순신이 되라. 예, 뭐 희생하라 이런 건데 들리는 소문에 김기현 대표가 실제로 뭐 울산 아닌 다른 지역을 좀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설사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네.
혁신위원장이 물밑에서 이것을 좀 조율해가지고 당대표 입에서 그게 나갈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수도권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국민들이 등 떠밀려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감동받거나 응원하시는 분들의 그 효과는 좀 많이 반감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돼요.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 예, 했어야 예. 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을 만약에라도 만들면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과도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민주당의 반응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쉽게 물어서 네. 뭐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네. 유상호 의원의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뭐 예.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비명계가 함께할 가능성. 지금 예.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같이 이준석 대표랑 같이 창당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함께할 동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랑 같이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장애인 교통예산 관련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 이런 거에 대한 전향적인 선언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어떤 네. 정책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합집산한다고 하면 그건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정체성으로 무언가를 해낼 거라고 믿고 거기에 표를 주는 것인데 그냥 선거의 개별 사람들의 유불리를 위해서 연합했다? 표를 줄이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저거는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 가능성은 크지 않은. 일단 뭐 예. 창당이라는 것이 예. 가정적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비명계 의원분들 중에 네. 공천 학살이 예고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국민의힘으로 오실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지용 비대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원칙과 명분도 중요하지만 또 정치에서는 권력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 개인의 이기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할래? 아니면 집에 갈래?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에 오실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뭐 학살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지율 30%대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저는 차라리 무소속은 몰라도 국민의힘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어떨지. 자, 국민의힘에서 올라온 혁신의 닷 때문에 야당도 술렁이고 있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부터 험지로. 네, 뭐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는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민주당의 기득권은 현재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에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전면에서 총선을 이끌 계획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총선 기획단 출마를 알리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겠다라면서 직접 또 발언도 했고 당의 역량을 모으자. 자, 그런데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혁신이 뛰어서 뭐 대사면, 희생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와중에 이제 친명계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다선 의원들 험지로 가는 4살 깎기를 시작해야 되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험지로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남에게 희생하라고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뭐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1월밖에 안 됐고 네. 공천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건 본격적으로 2월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염두에 두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들여다보면 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건 뻔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친명 비명 갈등으로 선거를 치를 거다가 지금 기대하는 바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검찰이랑 싸우는 민주당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네. 이것을 벗어나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 포인트에서 저는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네. 그것 자체가 혁신으로 읽힐 것 같아요. 그것을 과연 총선기획단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가 권지용 위원처럼 생각한다면 예.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두 분 사실 사석에서 친하신 거죠? 친하죠. 근데 네. 권지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못 내시고 현실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재판 출석하기 때문에 어떤 내년 총선에 대해서 큰 지위라든지 험지로 나가서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재보궐 선거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개항에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때 개항에 출마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전국 선거 지휘하겠다였는데 사실상 개항에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하고 그때 박빙을 나름 가면서 박빙. 예, 가면서 개항 선거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굉장히 많이 출석하게 될 텐데 과연 험지로 가가지고 실질적인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개항에 계시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조금 전에 권지웅 의원님께서 이제 야당이 어떤 정책적으로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정동영 상임고문이 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200석이다 이렇게 뭐 희망과 자신감이 섞인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걸 두고 또 박용진 의원이 쓴소리했어요. 국민들께 매맞을 소리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이미 180석을 가진 거대 제1야당이었는데 뭐 한 게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정동영 상임고문이 말한 것과 이탄희 의원이 말한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네, 다른가요? 이탄희 의원이 말한 것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했지만 뭐가 달라졌냐. 그걸로는 좋은 정치를 결코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만으로 180석 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병립으로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네. 연합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 정동영 상임고문은 진짜 200석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상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예. 드리고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것은 200석이란 말이 좀 휘발성이 있고 선정적이어서 그게 좀 인상에 깊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이 180석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내용을 보시면 연합 네. 정치를 구성하자는 것이어서 네. 좀 다른 부분이라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커지는 정치가 정말로 정치에 좋은가 하는 의문이 계속 있어요. 저한테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도 사실 국민들에게 부합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셔서 민주당이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 자체로 어떤 비전과 실력을 보여줬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연합 정치의 장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양보할 걸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의 일환으로 연합 200석 이야기가 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위원장을 권지용 의원으로 하면 민주당이 뭐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많이 친하신가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새 또 아주 적극적으로 또 말을 쏟아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인데 그래도 조금 정부를 공격해도 이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출마 안 하십니까?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법정 말고 출마해서 내가 국민들한테 확인을 받겠다. 출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방송 보니까 조나땡 거리던데 예. 조국 나오면 땡큐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출마라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근데 저는 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진적인 민주공화정의 방식하고는 다르다. 네.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을 그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를 출마하는 것은 네. 전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권 의원님께는 좀 질문 다르게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조 전 장관이 나온다면 민주당으로 나오는 게 좋으세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받는 걸 전제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네, 그러면 무소속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것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검찰 탄압을 받으신 게 맞죠. 거기에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사실 교육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의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달리 생각하셔서 민주당을 생각하시는 길을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말에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협치의 미래를 본 것만 같은 오늘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사건과 이슈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사건들이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 바로 보겠습니다. 도주 사흘째입니다. 행방이 아직 묘연한 상황. 김길수는 어디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병원 치료받던 중에 도주를 한 그런 상황이죠.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수배 전단이 막 이제 붙었기 때문에 네.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눈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이 김길수가 그러니까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유로 병원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단 계획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그 구속이 되면 예. 유치장에 머무르다가 이제 구치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김길수를 보면은 유치장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예. 지금 플라스틱 숟가락의 5cm 정도 되는 그 뒷부분, 그 부분을 이제 복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삼켰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어쨌든 이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문제되는 예를 들어서 뭐 손톱깎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칫솔이라든지 이런 걸 삼키고 나서 복통을 호소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된 후에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길수가 보면은 지금 이제 플라스틱 숟가락을 유치장에서부터 일단은 먹었고 그러니까 구치소 가기 전부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치소 가서 이제 복통을 호소한 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구치소 내에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예. 입원을 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지금 그 이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심지어는 병원 직원의 그 옷을 입고 이제 도주를 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계획적이지 않나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고속 터미널인데 이 이후에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인데 그 전에 보면 그러니까 CCTV 이곳저곳에 김길수가 돌아다니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잡혔단 말이죠. 지금 도주 경로를 좀 보여주시면 뭐 굉장히 동선이 복잡하게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던 상황인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눈에 띄는 행동일 텐데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사람이 이동한 곳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병원에서 도주한 이후에 처음으로 간 곳이 의정부역 근처입니다. 이 근처에서 이제 하차를 한 이후에 그 지인을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지인이 택시비를 내주고 그다음에 현금 10만 원 정도의 예.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도주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이후에도 의정부에서 다시 양주로 가거든요. 예. 그 양주에도 친동생으로부터 도주에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한 현금 한 7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이제 옷을 이제 제공을 받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당고개라던가 뚝섬 유원지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뭔가 이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막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도주에 필요한 이제 자금이 먼저 필요해서 초창기에는 좀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그 친동생이라던가 지인이 준 돈으로는 사실은 도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의문이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특수 강도로 이제 검거가 낸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당시에 그 7억 4천만 원이었죠. 예. 그 돈을 일부는 도주하다가 숨겨졌었고 아. 나머지 7천만 원을 가지고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숨겨둔 것은 경찰관이 그걸 확보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기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럼 7천만 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7천만 원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경찰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딘가에 이 돈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도주에 필요한 어떤 돈을 어딘가에서 가지고 또 이동을 하거나 숨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이동 경로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도주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사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CCTV로만 이제 뒤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행적에 뒤늦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실 이 사람이 이동하는 원인이라던가 과거의 특수 강도로 이미 그 도주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이때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뭐 그 앞에 이 사람이 숨었을 만한 어떤 가능성, 아니 예.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그걸 하고 있겠지만 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프로파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의 투입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사람의 범행 특성이라던가 도주의 어떤 행적들 이런 특성들을 토대로 해서 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범행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이동 행적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예. 그 앞서 택시비 내준 그 조력자도 있었고 예. 친여동생에게서 또 돈을 조금 받아갔다고 하고 이런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도 분명히 처벌의 대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김길수 자체는 이제 도주죄로 처벌을 받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도주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이 처벌에 있어서 특례라고 있는데 친족이나 아니면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인도피를 시켰을 때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인 제3자에 대해서는 같이 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사우나도 갔다고 그러고 예. 뭐 국수도 먹었다고 그러고 또 이런 패턴은 또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대중이 머무는 곳에 나타난다? 이것도 좀 글쎄요. 좀 예사롭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전에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도피를 했던 이제 신창원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이 김길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좀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도주를 한 이후에 지인에게 베이지색 옷을 받아서 이제 갈아입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목격된 부분이 이제 고속터미널에 가서도 이제 옷을 구입을 해서 또 이제 갈아입었고 예. 그 전에 이제 또 이발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이제 동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주변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좀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현상금이 500만 원이었다가 오늘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제 경찰도 수사력을 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길수의 과거 범죄 이력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급하게 얼른 체포를 해야 될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상금이 500만 원에서 하루 만에 1,000만 원으로 이제 올랐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보통 우리가 CCTV도 다 있고 이 정도로 찍혔으면 하루 이틀 만에 검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 3일째가 됐는데도 행방에 이제 묘연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빨리 검거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요. 예. 그 목적이 이 사람의 과거 범죄 전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주로 이제 저질렀던 범죄가 특수 뭐 강도도 있지만 그다음에 상해, 성폭행, 그다음에 미성년자 때부터 흉기로 위협해서 그 강도 미수에 그쳤던 그런 가능성이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 성향이라던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뭔가 금전적인 돈이 필요할 때 이런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때문에 빠른 검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현상금도 빨리 더 높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고속버스 터미널 이후로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한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뭐 서울에 벗어나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뭐 또 아닐 가능성 여러 가지를 두고 봐야겠지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어떤 도피 자금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빨리 경찰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베이지색 옷이 지금 갈아입다가 이제 검은색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 최종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어쨌든 옷을 또 추가로 구입을 했던 모습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검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후에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또 돌아다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도주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조금 파악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수사기관을 투입을 해서 검거를 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주 4월째인데 내일은 좀 잡혔다 이런 소식을 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 사건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워드는 긴 말보다 빨리 조사로 잡아봤습니다. 빨리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조금 아까 가수 지드래곤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고 조금 아까 이제 4시간 정도 지나서 바깥으로 경찰서 바깥으로 나온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조사를 끝내고 조금 전에 권지용 씨가 밖으로 나온 장면. 소명하고 나오셨습니까? 잠깐 좀 들어볼까요? 일단 네, 뭐 조사 네, 이렇게 조사를 끝나고 권지용 씨가 이제 바깥으로 나온 경찰에 어떤 입장 소명하고 나오셨습니까? 일단 조사에 필요한 진술이든 모발도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호출했고 사실대로 답변했고요. 무혐의 주장하셨는데 그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바뀌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 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입장 표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휴대전화도 제출하신 건가요? 권지용 씨가 이제 지드래곤 가수 권지용 씨가 조금 아까 제출하지 않았고요. 경찰 출석 조사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온 장면을 봤습니다. 일단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 씨는 이제 마약 투약한 적이 없다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경찰서에 들어갈 때도 마약 투약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일단 이 지드래곤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입장문을 3차례 거쳐 이제 발표를 했고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오늘 첫 조사에서도 일단 뭐 어떤 내용으로까지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태도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부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면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뭐 재판 전에 무혐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유죄로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앞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부인을 했던 모습을 조금 형량에 있어서는 좀 가중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쨌든 뒤에 어느 자료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여부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일단은 간이시약 검사, 소변 검사와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내용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예. 일단 모발도 지금 채취를 해서 이제 국과수에 이제 보내서 이제 아마 정밀 검사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경찰에 출석할 때, 그러니까 한 4시간 전에 1시 반에 출석할 때는 유흥업소, 그러니까 이번 마약 수사에 단초가 됐던 유흥업소 관련 질문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네, 이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유흥업소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냐 했을 때는 답변이 두고 봐야죠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과 비교하면 조금 애매한 답변이 아닌가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업소 실장과 의사와의 연관성도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부인한 반면에 유흥업소의 출입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본인의 경험인데 뭔가 이제 두고 봐야죠라는 건 수사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때 사실상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즉답을 피하는 부분들은 어떤 출입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출석 장면을 보면 조금 아까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권지용 씨의 몸짓이나 제스처에도 좀 관심이 쏠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목을 돌린다든가 스트레칭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이라든가 이게 사실 이제 마약 투약 관련 입건이 됐을 때 과거 이상 행동이 아니었냐 이렇게 지목됐던 동작들과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게 마약 때문이 아니라 평소 습관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인가 어떤 경찰 출석에 앞서서 긴장한 모습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사님 보시기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예. 단편적인 모습만 봐서는 이것을 해석하기 어렵다. 이 사람이 각 개인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긴장하면 몸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긴장을 똑같이 해도 이렇게 위축되거나 움직임이 경직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움직임을 봤을 땐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나 혹은 그 전에 그런 논란들을 의식한 모습들을 또 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있기도 한데요. 이런 개인적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베이스라인을 좀 파악해서 특이 행동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오늘 경찰 출석 조사 결과 일단 간이 시약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계속해서 역시 조사 계속 진행 중인 이성균 씨 얘기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성균 씨는 이틀 전에 토요일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다. 마약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범, 그러니까 마약인 줄 알고 복용을 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상대방이 나한테 마약을 건넸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마약이라고 인지를 못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실범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의가 없었다라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무혐의를 좀 받으려고 이제 그런 입장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진술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정밀 검사 모발 소변 검사에서도 지금 이성균 씨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건 다리털 검사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것은 이달 중순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 다리털 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왜 이 부분은 조금 더 결과가 늦게 나오는 거죠?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cm씩 자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리털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자라는데 지금 이성균 씨의 모발이 10cm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음성이 나왔다라는 말은 적어도 10개월 이내에는 마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다리털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전 기간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그 더 때문에 전에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박유천 씨 사건에서도 예. 모발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다리털에서는 또 마약의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모발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다리털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그 마약 투약 시기를 좀 더 다르게 체크를 할 수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가 직접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본인가 싶은 게 뭘 또 준비 뭐죠, 많이 이게? 해왔네요. 네. 아,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네. 네. 혹시 앵커 제가 이렇게 손목 잡으면 빠져나오실 수 있나요? 잡으면 네, 하! 빠져나오세요. 야야. 아, 왜 이렇게 힘이 세죠? 네, 한임합니다. 아, 네. 제가 끌려갈 뻔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네.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특히 뭐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으면 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고요. 그래서 제가 호신술 교육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호신용품들이 이렇게 있었군요. 네.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나도 호신술 한번 배워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우리 본이가 배워온 호신술 또 함께 네. 보시죠. 이걸 빼야 돼요. 어떻게 빼요? 자, 내서만 이렇게. 그럼 열을 그대로 넣고 이게 무지개 아파요. 아, 무지개 아파. 아, 아.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제 몸을 지키기 위한 강의를 들으러 주민센터에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호신술 이론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호신술을 한다 치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흔들어야 될지 합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서 중심을 흐트러뜨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빠진다든가 해서 밀고 간다든가 제압을 하고 틀어서 경동맥 치고 빠져나갈 수 있고 이렇게까지는 자, 다리를 지금 앉아 있으니까 다리를 가슴으로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손 빼고 여길 치는데 편의상 그거예요. 지금 밑에를 친 거지. 아, 원래는 위에 쳐야 돼요? 오른발 전진, 손끝을 귀를 모으시고 됐죠? 하나. 엄청 세서 안 빠지죠? 둘, 셋, 오. 어머니 힘 세시네요. 되게 연약하게 생기셨는데 도망가요. 1번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잡으시고 셋, 오케이. 좋네. 방향으로 뺀다는 거 봐. 자, 다시 한번. 오. 잡으시면 하나, 둘, 셋.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손에다. 얘가 아이고 힘들어. 감사 한 선우였습니다.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전혀 몰랐던 걸 알아서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요즘 너무 이렇게 네. 세상이 좀 무서워갖고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본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네,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실제 이제 상황에서 써먹으려면은 뭔가 집에서 한두 번 정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억나는 거 하나. 아, 기억나는 거? 탁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탁. 괜찮죠? 중간에 박본희가 어헉 네. 하는 게 삐걱삐걱. 순환사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은 좀 아팠는데 네. 그래도 진짜 배웠습니다. 네. 근데 이 호신술 교육을 받은 장소가 주민센터네요. 그러게요. 네, 이게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주민들 상대로 호신술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 금천구청에서는 올해 호신술 교육을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 성동구나 중구에서도 호신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호신술을 좀 배워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근데 호신 용품들이 이렇게 좀 잘 나오니까 이걸 네. 좀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때요? 그렇죠. 요즘 호신 용품들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 액체 스프레이, 호신 스프레이인데 안에 캡사이신 같은 매운 거.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티가 안 나는. 이 나오는 방향 저쪽으로 놔주세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이고. 위협적인데.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근데 만능은 아닌 게요. 네. 이게 분사가 한 1m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또 얼굴에 정확하게 이렇게 조준을 해야 되는데 정말 딱 그런 위험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제 당황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조준할 겨를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또 이게 3단봉 같은 것도 있는데. 네, 3단봉은 사실 저희가 뭐 네. 뉴스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꺼내서 펼치는 것도 상당히 좀 번거롭고 시간이 걸려서 만약에 또 이거를 상대한테 뺏기기라도 하면 그렇죠. 상대가 무기로 쓸 수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다고 끝이 아니고 그래서 호신술이 좀 더 필요하다. 교육의 맞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호신술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이제 뭐 상대에게서 재빨리 도망가거나 이제 빨리 신고하게 하는 좀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신술을 배웠다 해서 맞서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요새 이제 묻지마 범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전문가들이 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가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네, 함부로 쓰지 않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보통 묻지마 범죄는 범죄 원인을 알기 어려울 때 뭐 그럴 때 쓰잖아요. 근데 그게 더 범죄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범행 동기를 묻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 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더 권장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호신술 배우느냐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끝나고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늘은 오키도키 민키가 아니라 오키도키 어비.
함께합니다. 알고리즘 전문가이자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 업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 전민기 팀장 아직 출장이 좀 안 끝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네. 아유. 연관어에 연관어 같은 경우는 뭐 가을, 방역, 그다음에 질병, 날씨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새 모기를 집에서 매일 보고 있고요. 밤마다 모기향을 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11월인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어저께 밤에 자는데 계속 잉잉거려가지고서 그러니까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여름 모기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옛말인 것 같고 그렇죠. 가을 모기도 역시 이제 옛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겨울 모기까지 갑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네, 요즘 역대급으로 이제 더워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1907년 이제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혹은 가장 따뜻한 그렇죠. 가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모기도 덩달아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기가 낮 평균 기온이 13도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활동이 멈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를 보게 된다면은 남부 지방에서는 최고 기온이 30도, 그다음에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5.9도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따뜻했습니다. 맞아요. 반팔 입은 사람까지 봤어요. 맞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여름이 길어지면서 모기 활동도 굉장히 또 길어지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요즘 히말라야에서 모기가 있대요. 아 진짜. 히말라야에? 네, 네. 안면 소리 있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춥다고 하는 곳까지도 이제는 모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이제 모기의 활동 기간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보게 된다면은 1979년도와 지금 2022년도를 비교하니까 모기의 활동 기간이 42일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 체감이 됩니다. 모기의 수명 자체가 사실 길지 않은데 네. 활동 기간이 42일 늘었다는 거는 진짜 지구 환경이 네. 친모기화 돼가나 봐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이 모기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좋은 예. 이런 시즌이 되지 않았나, 네. 환경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기 수를 체크하거든요. 네. 네, 관내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통해서 해봤더니 이제 오히려 달이 바뀔수록 모기가 증가한다. 한마디로 지난 8월에는 1,800마리, 9월에는 2,100마리, 10월에는 2,200마리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너무 더울 때는 모기도 힘을 못 써. 그러다가 가을 되면 이제 힘을 더 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근데 네. 서울시에서 모기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 세야죠. 알았습니다. 세야 됩니다. 네, 맞아요. 관리해야 돼요. 네, 이유는 사실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모기 개체수로 인해서 이제 보건 분야에서 이제 활용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저번에 이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1위가 바로 모기였죠. 모기. 예. 네, 왜냐면은 이제 한 해에 모기로 죽는 사람이 47만 명이 넘거든요. 네. 이유는 이제 말라리아가 가장 이제 뭐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인 건데 국내에서 이 말라리아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또 이제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2010년도에는 1,700명,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800명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다시 올라갑니다. 현재는 2023년에는 730명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빈대에 모기에 점점 곤충의 습격을 받고 있는데 뭐 내일부터는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좀 모기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쇼컷입니다. 네, 관련 키워드로는 이제 여자, 느낌, 이미지, 미용실, 단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숏컷을 한 여성을 쇼컷했다고 폭행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말 내내 온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떠들썩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CTV죠. 네, 이 4일 밤 12시 10분경에 경남 진주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 아르바이트생인 이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예. 이 폭행을 말리던 이 50대 손님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또 가게에 비치돼 있던 의자까지 들고선 가격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당시 이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잠깐만 봐도 폭행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피해자 부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피해자는 이제 염좌, 타박상, 인대 소상 등 다양한 이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예. 이제 말리던 이 손님까지도 이제 어깨나 이마, 코 부위 등 크게 다쳐서 현재 병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폭행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이 남성의 대답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네, 나는 남성 연대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라고 이 20대 남성 가해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짧으니까 맞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머리가 짧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예. 이거는 예. 이제 누리꾼들도 반응에 동의를 해요. 예. 그래서 막 쇼컷이라고 해서 폭행한다. 말도 안 된다. 예. 머리카락은 그저 머리카락일 뿐인 거고 네. 그럼 장발한 남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네, 저런 이제 사진에 한번 보시면은 요즘 이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서 쇼컷 인증 캠페인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어제 오늘 이제 SNS에서는 이제 여성 쇼컷 캠페인이라는 이런 해시태그를 가지고서 자신의 짧은 머리를 올리는 이런 캠페인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벌써 5천 건 이상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 쇼컷 인증 캠페인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 도쿄올림픽에서 당시 양궁 금메달리스트 이제 안산 선수가 있었잖아요. 선수. 네, 예. 이 쇼컷을 했다라고 해서 페미니스트라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안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분별한 이 비난이 이어지자 또 여성 쇼컷 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가 이때 처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구혜선이나 뭐 정만식, 김경란 등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동참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비상식적인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갈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단골 손님 일론 머스크. 네, 맞습니다. 관련 키워드는 인공지능, 목소리 가능성, 뭐 프로젝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예. 일단은 뭐 희대의 풍우나 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엔 또 AI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네. 자신이 만든 이제 AI 스타트업이 있는데 예. 여기서 생성형 AI를 공개했다. 생성형 AI를 일론 머스크가 공개를 했군요. 네, 한마디로 한번 챗 GPT랑 비슷한 이런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름이 그록이라고 합니다. 그럭? 무슨 네. 뜻이죠? 뭔가 이상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할 네. 것 같지만은 사실 네. 뭐 정상적이에요. 약간 네. 이해하다, 네. 공감하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AI 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생성형 AI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더 유머러스하다라고 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AI가 이렇게 웃겨라고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코카인 제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줘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 네. 했더니 그록이 답변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코카인 제조법을 가져올게 예. 라고 해서 단계별로 알려주고 예. 그다음에 농담이야 실제 코카인은 만들지 마 불법이고 위험해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농담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군요. 맞습니다. 어디서 웃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네네 맞아요. 이게 미국 스타일의 유머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공감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곧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머스크가 소유한 이 SNS 프리미엄 사용자들에게 먼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굳이 제공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AI가 농담해 주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예. 하지만 이제 이 AI도 이제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또 MBTI가 또 궁금하지 않나요? AI가 성격이 다르다. 네, AI마다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유머러스하네, 진지하네, 어떤 애.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한번 보게 되면 챗 GPT는 지휘관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GPT-4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건축가형. 그다음에 블룸은 관리자형. 네. 그다음에 바이추아는 이제 홍보 운동가형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 그록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ENTP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말빨 좋은 노빠꾸 바나나형.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성격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뭐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예. 어쨌든 AI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나온 기념으로 해서 이 AI의 최신 버전 하나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JTBC 오늘 오후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Hello, thank you to everyone who watched JTBC's broadcast this afternoon, 지금 and 보시는 I 게 love you. AI예요. konnichiwa, JTBC 교원 실제로 일본어 보고 영어랑 고라니다시마소 일본어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앞에 한국말만 진짜고 나머진 AI가 그걸 보고 따라했다? 맞아요. 제가 말하는 모습 자체가 다 가짜입니다. 네, 제가 찍어서 이 입모양만 바꾼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나오는 모습, 특히나 아까 프랑스어 얘기할 때 예. 제스처를 약간 느끼하게 하잖아요. 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AI가 느끼하게 해준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AI의 무섭기도 발전 하고. 속도가 네.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시니까 또 역시 AI 관련 소식 네. 재밌게 들고 오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뉴스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포근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